안녕하세요. 네, 이룸 멘토 마음따기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특강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이캔 대학 이게 너무 좋은 강의인데 많은 분들이 완강하지 못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또 아깝게 자신의 정말 땀을 흘려서 정말 벌으신 그런 돈들이 그냥 낭비되는 것이 좀 너무 아쉬워서 이타성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완강을 한번 도와드리자 이러한 마음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이캔 대학 수강 서포트 특강 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생각먼지와 완강의 관련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정적 무의식은 마치 뭐와 같을까? 자, 우리 삶에는 부정적 무의식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각성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을 뿐이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정적 무의식이 작동되고 있어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 내장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정적 무의식이 의식화되면서 우리 삶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부정적 무의식이 잘 인식되지 않는 마치 초미세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이 초미세먼지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게 조금 더 누적하다가 느껴지면서 그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네, 초미세먼지에 완전히 누적되어서 노출이 많이 되면 결국 사망까지 이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성장이 그런 초미세먼지 같이 우리의 성장을 갉아먹고 있고 우리의 의식을 갉아먹고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고 있는 분명히 안 보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여튼 자, 어느새 우리의 삶에 천천히 쌓여서 작동되고 있는 부정적 무의식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 인생을 망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부정적 무의식을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삶의 성장이라는 것이 제자리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뭐 여러가지 많은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한때 그런 것들 많이 접했습니다. 뭐 시크릿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런 끌어당김의 뭐 법칙이라고 할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내가 원하면, 내가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면 끌어당기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고, 이것이 결국 어디에 이어지냐면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부정적 무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뭐 100번 쓰기를 한다든지 확언을 한다든지 계속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사실 핵심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핵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핵심이 뭔지를, 되는 방법이 뭔지를. 그래서 사실 100번 쓰기, 솔직히 100번 쓰기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 있게 100번을 쓰면서 그 기록의 어떤 그 원리들을 사용해서 그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인드 세팅과 100번 쓰기는요, 이거 한다고 부정적 의식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건데, 제가 왜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생각먼지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먼지가 있어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생각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잘 인식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가 생각먼지라고 칭했습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쌓이죠. 여러분, 도시, 자연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뭐 산골, 시골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루만 지나도 먼지가 누적되잖아요. 지금 제가 제 방에도 먼지가 계속 인식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쌓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존재예요. 결국 이게 안 좋은 존재라는 것이죠. 먼지가 좋진 않아요. 이 먼지가 결국 세균이 번식되고, 세균이 번식되면서 이 바이러스가 되면서 우리 몸에 침투하면서 결국 이 면역력과 전쟁 속에서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먼지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냐,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백만장자 시크릿 책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경험한 것이라고 이제 잘 요약해 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게 뭘 형성한 거냐? 자신에 대한 믿음을 형성한 겁니다. 자, 아주 작은 습관들이라는 책, 아작습 아시죠?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이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원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요, 결국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주지 않고서 습관을 바꿔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렸을 때 듣고 보고
어떤 경험되고 이 모든 것 플러스 들은 말들, 내가 생각했던 선택들, 이런 누적시켜 왔던 나의 선택들, 이것이 하나의 믿음으로 이게 귀결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결국 결론 내려지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압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 먼지를 인식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 짓고요. 그 누가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한 적이 사실은 없는 것과 같은데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누가 들어서 나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평가를 내가 믿은 것이지 내가 부정적인 존재는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생각 먼지와 아이켄 대학의 완강이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자,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관련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아이켄 대학을 수강하면서도 여러분께서 이 60강이라는 만만치 않은 60강이라는 이 존재, 이 존재와의 어떤 접촉, 이 어떤 이 자극점이죠. 하나의 어떤 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벽을 만나게 되시면서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 먼지가 드러나고 합니다. 자,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60강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맨 처음에 60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그 벽을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생각으로, 믿음으로. 그쵸? 이게 바로 생각 먼지죠. 왜 이런 도전적인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전적인 생각을 잘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이렇게 누적된 존재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 함께 해보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60강 강의를 다 뽀개버릴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60개의 강의를 맞는 카드와 맞는 노트와 맞는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가 결국 뭐냐면 나만의 강의안을 만들겠다.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도전적인 아웃풋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높은 나의 수준에 맞는 거를 목표 설정을 해야지 좋지 않은 거냐?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많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60개라는 완강을 먼저 도전적으로 찍으신 분들은 40개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졸업은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다 높은 거죠, 기준이. 자, 60개의 강의를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유튜브에 올려서 극도로 실력을 갖춰지거든요. 갖추고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실력이 없던 사람으로서 열등감 속에 살았었고 정말 부족함 속에 살았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자존감도 극도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성장에 있어서 관심조차 없었던 시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시간들, 환경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와 제가 이제 딸이 2명이 됐으니까 이제 조리원에 갔거든요, 아내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고, 그쵸. 체력도 이제 잠도 잘 못 자겠죠.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그 한계 안에서 자기 사고 안에 갇혀서 자, 자기 백만년자 시크릿 책에서 보면 생각상자죠. 자기가 설정한 생각상자 안에 자기 스스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갇혀져 있어서 그게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야 거기서 정말 자유로워지고 실력을 갖춰지고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자기의 소명을 찾아서 그쵸? 자기의 소명을 찾아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나답게 살아가면서 그분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가치롭게 하면서 나도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의미와 재미를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 오늘은 좀 직접적으로 그걸 짚어가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지금 한번 다시 목표를 제가 지금 그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빡강치를 하고 있거든요. 빡세게
강의를 60개를 다 뽀개버리자. 빡강철이거든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슬렁슬렁 교수님이 슬렁슬렁 하라고 하셨는데, 그쵸? 김익환 교수님이 슬렁슬렁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빡센 거 아니냐고. 이게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 슬렁슬렁 철학이라는 게 거기에 강의에서도 나오는데 자꾸 이거를 뭐 수량화 시키거나, 그쵸?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수량 일주일에 뭐 두세 개 정도 수량화 시키거나 그런 어떤 슬렁슬렁이 아니라 이게 과정의 슬렁슬렁이에요. 과정의 슬렁슬렁. 그러니까 뭐냐면 빡세게 할 때는 빡세게 빡 몰입해서 하고 한번 풀어주고, 그때 메시라는 그 축구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서 그게 슬렁슬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메시가요, 여러분 빡세게 뛰는 면이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잘 쉽니다. 잘 쉬고 자기가 할 때 확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유의 역할을 싹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완전 슬렁슬렁 게을러지고 텐션이 낮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할 때 빡 하고 그 다음 쉬어주고, 이런 어떤 그 리듬감 있는, 그 몰입감 있고 되게 리듬감이 있는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목표를 정말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 네 번째입니다. 자, 지금 그 정도의 목표로는 영향력이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어떻게 목표를 정하셨는지 제가 다 파악이 안 됐지만, 만약에 여러분 뭐 자꾸 이제 자기 목표를 잘 보세요. 자꾸 내가 이걸 바쁜 일이 다 끝나면 하겠다. 그쵸? 이거 미룬 거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해야지 라는 이 어떤 내가 좀 더 좋아지면, 환경이 더 좋아지면 해야지 라는 생각이요. 그때 가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회피적 생각이거든요. 회피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피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더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안 좋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머리를 털어버리고 지금 뭘 할지를 높게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어떤 도전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핑계, 탓하기, 좌절, 낙심, 학습된 무기력이 결국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뭐 어떤 신에 대한 믿음, 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릅니다. 인간적 믿음인데 이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쵸? 내가 그걸 할 수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쵸? 내가 60강을 다 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탓하고 있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미루고 있는 거죠. 좌절하는 것이죠. 낙심하는 것이죠. 이게 계속돼서 학습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학습되고 있다라는 이 어떤 부정적 비커밍이 두레트 철학에서 나오죠. 비커밍. 부정적으로도 비커밍 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비커밍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내 믿음이 거기에 근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본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 디폴트 값을 재조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 기록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다움이라는 이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서 관심을 갖고 이게 나다운 거구나.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나다움은 극히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10년 전에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생각 못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극소수일 겁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화될 것이냐 나쁜 쪽으로 변화될 것이냐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자, 그리고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목표를 구상기록화 하시되 좀 상향적으로 하시라. 예, 구상기록을 하되 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예를 들어 한 주에 한 개씩 하고 계시는 분들은 10배로 늘려보세요. 한번 한 주에 10개를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하루는 3개를 끝내는 날이 있어야겠죠. 주말은 한 5개는 끝내야겠죠. 벌써 나오잖아요. 주말을 5개 끝내주고 하루에 하나씩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끝낼 수 있는 소그룹을 결성하고 해볼 수 있는 그들을 결성해가지고 팀을 꾸리는 것도 CSF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아니면 정말로 안 된다면 그냥 대표님에게 그냥 연락하세요. 그냥 저번에 보니까 폰 번호도 다 공개하셨잖아요. 그쵸?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도전적인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표가 낮기 때문에. 그립과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첫 번째 특강인데 여러분 좀 시간이 될 수 있죠. 이게 잔소리로 들리시는 분들은 벌써 부정적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생각 먼지를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꿀과 같이 달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정말 준비되신 겁니다. 그때는 60강 강의를 목표를 설정해 버리시고, 또 안 되시면 제가 여기 빠강첼 그 카톡 아니면 이 연계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든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정말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목표를 상향으로 정해 주시고 CSF를 생각하고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 프로세스를 말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아웃풋을 뽑아서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의 나를 상상해 주시는 이 구상기록 너무 중요하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이캔 대학 아이캔 대학 수강 서포트 특강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긴 강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